난 솔로 보다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야, 영철이하고 영숙이가 연결될 것 같아. 근데 아이, 당신 몰라서 그래. 영철이는 정숙이한테 마음이 있는데 지금 괜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철이를 아는 사람이냐? 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죠. 직접 연애를 했건 친구 연애를 받건 책에서 받건 내 마음속에 무수한 파라미터나의 경험치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네네. 내가 추론을 던질 수가 있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인데 이걸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AI예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 놓친 포인트 무엇인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인데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서로 좋아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오해와 진실로 네. AI 오해와 진실로 몇 좋습니다.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어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아마 많은 부모님들도 갖고 네. 있는 궁금증일 텐데 수학을 잘해야지 AI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공학이나 전자공학을 잘해야지 냉장고나 세탁기를 잘 쓰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다른 문제죠. 다른 네. 문제죠. 그러니까 AI의 원리나 그런 걸 알면 도움은 돼요. 네. 사실 원리를 잘 몰라도 사용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AI는 일단 제조할 때는 공학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겠죠.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법적인 이슈도 봐야 되는 거고 네네. 인간하고의 관계나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예술에 접목할 거면 사실 AI 원래 원리보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AI를 또 잘 써요. 그림 같은 거 만들 때도. 지금 교육은 사실 좀 안타까운 건 너무 공학적인 교육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AI에 대한 교육하면 무조건 뭐 코딩 맞아요. 교육, 수학 맞아요. 교육, 물리 교육.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지 AI를 네. 잘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부모님들의 생각이 원체 많거든요. 보통 AI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공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잔뜩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근사치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는 설명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눈이 점점 더 멍해져요. 듣다 보게 저게 뭔 소리야? 저는 그냥 단순히 보면 네. 요즘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는 게 연애 예능이거든요. 예. 저도 가끔씩 이제 나는 아내하고 솔로? 나는 뭐 솔로 이런 봐요. 거? 나는 예. 솔로. 나는 솔로 보다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아야, 영철이하고 영숙이가 연결될 것 같아. 또 아내, 아이, 당신 몰라서 그래. 영철이는 정숙이한테 마음이 있는 건데 지금 괜히 이러고 있는 거야. 예, 토론하죠, 토론. 네, 토론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영철이를 아는 사람이냐? 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오랜 기간의 경험이 있죠. 직접 연애를 했건 친구 연애를 받건 책에서 받건 마음속에 데이터가 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수한 파라미터나의 경험치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네네. 나는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면 쫙 그러다가 영철이는 이렇게 합치니까 영철이, 정숙이 이렇게 합쳐 정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추론을 던질 수가 있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인데 네. 이걸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AI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도 있고 장점은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AI는 저장 매체 한계가 없잖아요. 네, 더 방대하겠죠. 무지막지하게 방대하고 무지막지하게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을 막 넘어서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하는 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추론 과정에서 엉뚱한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자기는 정답인 줄 알고 던져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근데 인간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못 쓸기겠네. 예, 예. 우리의 망치겠네. 회사에서 쓰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인간도 어차피 거짓말을 하는데 실수도 하고. 실수도 하고 예. AI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AI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수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인이 교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잘 쓰려면 학생이든 학부모든 네. 잘 쓰려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거기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한번 끄집어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배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요즘에 대학에서도 가르쳐주고 기업들도 막 프롬프트. 가르쳐주거든요. 예,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나쁜 건 아닌데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게 뭐에 가깝냐면 대화예요. 인간의 대화. 대화창.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갑갑한데요. 네, 많이 아프시죠, 그렇죠? 근데 얘가 오늘 왜 기분이 좋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를 대화를 통해서 1시간 내에 알아내야 된다는 미션이 있다고 가정해서 나한테 네, 답답하겠지만 꾹 참고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티키타카 하겠죠. 그렇겠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이제 AI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툭 하나 던져놓고서 답이 안 나오니까 에이, 이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랑 그냥 뭐 한마디 물어봤는데 이게 치워버려. 이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처음에 뭔가 하나 질문 던졌을 때 반응이 오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티키타카 하면서 빌드업 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AI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빌드업을 안 하고 한 방에 답이 나올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고 마음이 급하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 서울에 네. 있어. 진로 뭐 하면 좋아? 표준적인 얘기 두세 가지 왜? 이거 별거 없네. 이게 뻔한 얘기만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땠는지 그럼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빅데이터로 쌓여야 네. 되니까.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이를 알고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보여준 것 뿐인데 얘는 우리 아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얘한테 너무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아, 다만 우리가 오해하는 건 화를 안 내니까 그냥 얘가 괜찮은 건지 알고 있어. 네. 이 사람이었으면 화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얘는 점쟁이가 아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계속 이 AI한테 두드려도 보고 네.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그렇죠.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 전에 나가 떨어진다. 많은 분들은. 네, 한두 개만 물어보고 아예 별거 아니네. 아, 그렇지 않아요, 단정하거나. 거죠. 네. 근데 그런 사이에 계속 발전하고 있죠. AI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 뭐 실제 진로 컨설팅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걔가 우리나라의 수능이나 입시 성적 같은 걸 아직까지 학습은 충분히 안 돼 있지만 전반적인 진로나 어떤 미래에 대한 웬만한 데이터는 진로 설계하는 어떤 분보다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교수님도 네. 놀랄 적이 있으신가요? AI를 써보다가 네. 이 정도야? 이렇게. 15환자 분량 소설 같은 거 입력해 봤을 때 네. 놀랬던 게 여러 버전의 AI가 공통적으로 했는데 우프긴 한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가의 성별은 모르겠지만 여성의 심리 묘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아, 교수님 딸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듣는 거냐. 아빠는 여자의 마음을 몰라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한 방 먹었어요. 이 중에 혹시 아이돌 이름 같은 게 있으면 그럼 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물어봐요. 그럼 맞다. 좋은 아이디어야. 이 중에 이건 아이돌 이름이니까 빼버리고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아. 의견도 네. 평가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 AI. 우리가 AI를 또 오래 썼던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네. 너무 또 의지하기도 해요. 근데 저처럼 이제 믿지 말고 네. 이런 게 있을까 저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내 머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수님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네. 강연도 하시고 이러면서 만난 일반인 그냥 네. 평범한 부모님이나 학생 네. 중에서 맨 처음에는 그냥 관심만 있다가 네. 점점점 디벨롭해서 정말 요즘에는 교수님이 놀랄 정도로 잘 활용하는 사례 혹시 있으실까요? 아이들 중에서 보게 되면 창작 활동하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 4학년 아이야. 네, 근데 이 아이가 소설은 뭐 학교에서 일부 받겠지만 작법에 대한 걸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도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로그라인,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짧은 줄거리나 그런 걸 짜보라고 그래요. 제가 몇 줄. 그럼 애들이 짜요. 그걸 AI한테 입력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얘가 이제 문학교사. 그래서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작가.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해밍이나 이제 뭐 SF 쓸 때는 필리케이릭 설정한 다음에 필리케이릭 선생님이 한생 버전이야 너는 그 페르소나 나한테 대답해줘. 네. 로그라인 넣어요. 가정을 근데 이거 해서. 갖고 선생님은 뭐라고 할까? 딱 얘기해줘요. 여긴 좀 진부하다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 좀 진부한 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바꿔보겠습니까? 바꿔줘요. 즉 나의 전용 문학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것도 내 꿈에도 만나보고 싶었던 필리케이릭을 앉혀놓은 것 같은 느낌. 얼마나 글 쓰는 게 재밌고 배우는 게 빨라지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1대1로 아이도 이렇게. 아까 그 아이도 그 J.K. 롤링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어서 네네. J.K. 롤링을 이제 소환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이 과정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쭉쭉쭉 늘더라고요 실력이. 사실 그렇게를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가 없죠. 사교육에서 그렇게 1대1로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J.K. 롤링을 만날 만나러 가는 수도 건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예. 이 AI만 선생님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네네.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선생님의 한 분이라고 봤을 땐 굉장히 좋아요. 예. 이렇게 체감을 하는 친구들은 일상이 바뀔 것 같은데 대부분 또 선입견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선입견인지 아닌지는 가려주시겠지만 AI를 활용한다고 해도 일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정도는 될 수 없다. 이런 네.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 네. 일상이 많이 바뀐 게, 전 이제 4가지 버전으로 AI를 쓰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던 일 단축시키는 거. 예. 교수라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하루에 논문 3-4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안 그러면 그러세요. 강 박사님이 생겨요. 새로운 게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근데 3-4편만 보려고 해도 한두 시간은 걸려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이제 교수들이 많이 쓰는 또 AI 플랫폼이 나왔어요. 그 작업을 똑같이 하면 30분이면 끝나요. 그럼 요약해주고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요약해주고 위에 인사이트가 떠요. 그러니까 5개의 논문을 합쳐놓은 인사이트도 위에 떠요. 개별 논문도 요약이 뜨고. 왜곡되진 않나요, 교수님? 근데 요거는 네. 잘 돼가지고 그 논문에 대해서 챗봇이 뜨는데 네. 이 논문 자체만 갖고 분석하는 거니까 얘는 그 거짓말 그런 현상이 없어요 거의.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 거짓말 있거나 네. 오류 있으면 좀 큰일 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의존도가 높아지진 않나요, 교수님? 교수님은 이렇게 많이 네. 활용하시니까 그거는 매일같이. AI가 지금 사실 비용 대비 되게 서비스가 좋아요. 그렇겠죠. 한 달에 $20, $30 내면 하나씩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원가를 봤을 때는 $20 하고 안 돌아가요 원래는. 지금 약간 출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요? 어떤 이유로요? 그냥 일단 많이 고객 확보하자 이런 건가요? 고객도 확보해야 되고 데이터도 확보해야 되고 데이터 확보하자. 브랜드도 가져가야 예, 되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기업이 만약에 이걸 $20가 아니라 $200로 바꾸면 우리는 어떡할까? 음.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한계 비용이 막 올라가긴 하는데 그 의지하는 건 맞아요. 쓰실 것 같으세요? 예. $200 올라도? 저는 지금 이제 AI 툴 그 한 달에 가입 비용이 한 2, 3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100만 원까지 올라가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걸 쓰게끔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안 쓰면 되게 불편하니까 일상이. 근데 어쨌든 한 사람 인건비보다는 낮은 거네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AI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학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패턴이 있을 네네. 수 있겠죠. 아이가 빠져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AI를 모를 경우에 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생각보다 AI에 많이 의존해 있다. 네. 이걸 좀 경계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인지 네. 아니면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네네. 대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봤던 케이스 중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어떤 교수님이 챗 GPT로도 안 풀리는 문제다라고 해서 과제를 내준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이거 약간 게임처럼 만든지 그걸 챗 GPT로 풀어 냈어요. 근데 점수는 거의 90점대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막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바보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기 머리 쓴 게 아니거든요. GPT한테 이거저거 입력해보면 답이 나오고 그냥 갖다 낸 거예요. 점수가 90점 나왔다고 좋아하는 거고 왜 90점대가 나왔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학습한 건 AI가 학습한 거지 내가 학습한 게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네요. 주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이렇게 자기가 머리 써야 되는 그 상황인데 네. 그거를 피하려고 AI한테 AI를 물어보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음. 내가 소설 열심히 썼는데 여기서 막혀 있어. 그때 J.K. 롤링이나 필립 K. 딕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런 건 괜찮다는 거죠. 이건 나의 사고를 확장하는 거니까 넘어서는 거니까. 네. 만약에 챗GPT를 쓴다, 뭐 AI를 쓴다, 그럼 이제 시작하려는 친구한테 부모가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주면 네.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리더다. 네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네가 오빠다. 네가 형이다. 얘는 너희 동생이다. 동생이다. 왜 이 관점이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늘 자기는 팔로워라고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따라가는 존재. 반에는 공부 잘하는 애 있고 선생님 있고 있죠. 정답들이 있으니까 따라만 가.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AI로 넘어오게 되면 AI가 뭐 사람의 짐을 넘어섰네 어떠냐 하니까 되게 무서워하고 막 의지하려고 그래요. 예. 무조건 AI가 안기려고. 정답이겠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 인간이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기계예요. 그러면 좋은 걸 물어보고 결과를 판단하는 거는 인간이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 거예요. 리더. 네가 AI보다 똑똑하다. 예.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어렸을 때 했던 이제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제 둘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치원 때나 초등학생 때 박물관 같은 거 다녀오고 나면은 시간 낼 때 그 박물관 한번 같이 가요. 학교에서 이제 다녀오고 나면.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다녀온 지 1,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거길 잘 알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또 가면 신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랑 이제 우리 식구들은 네가 오늘 투어 가이드야 박물관. 투어 가이드. 뭐 아이가 신나고 막 설명해주고 넘어가요. 맞아. 그리고 또 보면서 자기 그때 대충 들었던 것도 다 찾아봐요 인터넷에서. 아빠한테 설명해주고 싶으니까. 누구를 리딩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저는 AI를 대하는 우리 아이들도 딱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얘한테 딸려가서도 안 되고 딸려가서도 안 되고.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하는 거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손잡고 끌고 가는 내 동생, 나를 도와주는 어떤 보조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직업군에 대한 예. 고민들이 많으신데 요즘에 핫하죠. 의사에 대한 네. 얘기는 예.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의사에 네. 대한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AI가 직업군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도 이렇게 의사, 변호사, 전문직에 대한 의상은 지금처럼 네. 안 변했듯이 앞으로도 안 변할 것 같다. 정말 은밀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그죠. 은밀하게는 왜 예, 은밀하게 예. 아니면 대놓고는 잘 강연장에서도 못 물어보세요. 끝나고 예, 조심스럽게. 끝나면 교수님 잠깐만 좀 사적으로 이렇게 메신저 우리 아이 의사 시킬 건데 괜찮지 않냐고. 그래도를 붙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AI가 이렇게 발전해도. 제 기준으로는 제일 어린 아이는 5살부터 있었어요. 와. 저는 일단 훌륭하다고 말씀드려요. 와. 10 근데 의사를 살이면 꿈꾸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계획 짜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뭐 의대 더 나오고 되죠. 군대 갔다 오고 한 20년 걸리잖아요. 의사 6년이니까. 예. 20짜리 계획 짜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국가도 20년의 계획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20년의 계획은 없는 마당에. 부모님이. 예, 이건 훌륭해요, 일단. 네. 훌륭하니까 전 나쁘게는 안 보는데 여쭤보죠. 이게 좋은 거면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 걱정이냐고 하면 되게 솔직하게 또 말씀하세요. 제가 실제 들었던 표현이 너무 인상적인데 ROI가 나오는지 걱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되게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ROI 투자 대비 효율, 네. 수익.
그러면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ROI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뭐 예를 들어 뭐 8억에서 10억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겠죠. 사교육 시키면. 이 아이가 한 40년 동안 뭐 은퇴 별로 없으니까 40년 동안 근무하면 80억에서 100억 벌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딴 걸 떠나서 의사의 숭고한 가치나 뭐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숫자는 전 안 좋아질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이유가 저만 봐도 저희 대학원 연구생들 중 같이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병원에 나오는 영상의학 자료 같은 걸 판독해서 네. 의사보다 더 정밀하게 조기 판독해 주는 것들 연구하고 있는데 네. 저희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학들이 연구해요. 예.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와요. 이런 게 결국 점점 더 의료기기로 들어오니까 그럼 의사가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의사의 숫자를 줄여도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돼요. 사실은 점점 더. 실제 2023년, 2022년에 그 화이트 칼라 직군 중에 특허가 많이 나온 게 세 가지예요. 법조인하고 회계세무사 그다음에 의료진이에요. 다 그거에 대한 특허로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 이 특허는 상업화시켰을 때 돈이 된다라고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인형 눈 붙이는 건 지금 뭐 그 AI를 만들어봤자 예, 의미가 없죠.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예, 예. 그거 안 되는데 얘는 인건비가 비싼 직군이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계에 의해서 이 자리는 좀 더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는. 5살, 10살짜리 뭐 네. 아들, 딸이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안 좋아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의외의 분야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농업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려요. 농업. 농업이요? 농업. 왜냐하면 식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는 늘상 뭐 물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마트 가면 농작물 풍족하니까 잘 모르는데 네. 지구라는 행성을 놓고 보게 되면 토지 오염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수만 년 농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한 250년 농업에서 토지는 2배 오염이 됐어요. 예. 그래서 농작이란 부분이 사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예. 자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금. 네. 아프리카에 최근에 미국하고 EU하고 중국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자금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영역이냐면 AI를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국을 벗어났을 때 AI하고 농업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전국의 신농업인들, 예를 들어 청년 창업, 그러니까 농작물도 지금 보면 점점 더 가짓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은 최근에 어떤 샐러드 같은 거 굉장히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리 아파가면서 하나하나 키우는 게 아니라 기계화 농업을 하되 수익성을 높이는 쪽. 나는 컨트롤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인데 바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 창업한 학생이 저희 랩에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을 놓고서 현재나 미래를 재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넓게 봐야 돼요. 네. 왜냐면 변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네. 또 내가 살아왔던 몇십 년 동안 이 직업이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과거를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나온 기술로 직업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봐야 되고. 그럼 직업군의 변화를 부모님이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하고 우리 아이들 왜냐면 민감하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꼭 공부, 학벌이 다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직업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알려주고 리딩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직업군의 변화를 부모님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구는 많이 교육을 시키는데 좀 전략적으로 이게 좀 정말 안타까운 게 직무제 설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제 설계는 뭐냐 하면 제가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재미삼아 했던 퀴즈인데 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SF 소설을 썼고 음악을 만들어 틀고 다니고 기업체들이면 임원들만 만나고 거의 컨설팅을 해주고 40대의 직장인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직업이 뭘까? 왜 이렇게 멀티해요? 저예요. 원래 교수는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네. 고민하다 그렇게 직업이 확장된 건데 직장 내에서도 보면 각자 자기가 하는 역할이 AI를 통해 갖고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네.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조직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이 경험을 작가가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가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확장해보고. 예, 내가 안 바꿨는데 아이만 바꾸려고 하면 머리도 갇혀 있지만 아이가 봤을 땐 이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5년 전하고 똑같이 하면서 자꾸 똑같은데. 나한테만 바꾸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민감하게 부모가 다양하게 확장하고 시도하는 과정이 아이한테 그대로 보여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뭐 AI 거 갖고 이렇게 티키타카 네네. 깊은 대화 나눠보라고 하는 네. 게 저는 부모님도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고민은 AI를 통해서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죠. 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같이 또 티키타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럼 아이도 옆에서 보고 배울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가이드 드렸던 것 중에 이런 놀이가 있어요. 네. AI 챗봇, AI 하나 뭐 가입은 안 해도 되니까 들어가서 예.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나 동화서 캐릭터가 있죠. 예. 캐릭터에 대한 특징을 막 걔한테 입력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챗봇도 다 돼요. 비슷해요? 네, 창에서.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얘하고 이제 우리가 셋이 모였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믿고 싶다가도 이 변화가 빠르다고 하면 불안감이 확확 오는 것 같아요. 특히 AI 뭐 기사 나오면 불안감이 막연하게 굉장히 많이 들고 두 가지죠. 불안감도 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요번에 좋은 소식 있으시더라고요. 학습만화 내셨잖아요. 네. 김상균 박사의 찾아라 네, 인공지능. 찾아라 인공지능. 제가 잘 엮었죠, 교수님.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또 내시게 되셨어요? 그것도 AI가 보면 이제 대부분 다른 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게 좀 공학적인 것만 자꾸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파이썬 교육, 뭐 코딩 교육이다 이런 거. 네, 대부분 코딩하고 네. 보내죠. 지금 인기가 조금 떨어졌지만.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AI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뭐 법적으로 어떤 거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반상을 좀 넓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떤 공학적인 부분의 AI 이야기만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아이들의 시야를 좀 넓혀주고 싶었어요. 만화 형태로 꾸민 이유는 AI라는 것 자체도 아이가 그렇게 흥미있어 하는 분이 아니니까 한번 좀 초반에 재밌게 보도록 시작하고자 로봇과 AI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제 약간 만화책, 아이책을 보게 되면 일단 아이가 AI를 어떤 공학자만 해야 되는 거다. 수학 잘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이 그림에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꿈이 만약에 뭐 미술을 하건 어떤 뭐 법조인이 되건 또는 회사의 경영자가 되건 간에 내가 AI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 넓어지면서 호기심을 갖는 좀 그런 자극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AI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면 부모님들, 학생들 더 좋을 것 같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AI는 우리 일상에 들어온 새로운 하나의 존재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은 사람처럼 덜 보이지만 점점 더 사람처럼 보이는 물리적인 형상도 띄고 들어올 거예요. 실제 한 5년 정도만 있어도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사람같이 생긴 로봇이 일상생활에 들어올 겁니다. 가전제품으로. 이미 중국에선 소형 차 한 대 값으로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네. 원래 반려동물 없었던 사람들이 반려동물 데리고 와도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려동물 이상에 되게 좋기도 하지만 어려운 존재가 일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되는 네, 존재가. 신경 써야 되는 존재. 너무 적절한 비유신 네. 것 같아요. 반려동물. 네.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밀어내지 말고 회사에서 해줄 거다라고 너무 믿지만 말고 나도 노력해서 우리 아이랑 함께 천천히 나랑 우리 아이가 살아갈 일상에 들어오는 거니까 함께 그렇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관점에서 접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균 교수님의 조언이 미래 변화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 TV